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공수처에서 15시간 가까이 조사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윗선을 향해 가는 가운데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첫 소식 최규진 기자입니다. 공수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김계환 사령관은 약 15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외압 없다는 입장 여전하십니까? 변호사 없이 조사 받으셨는데 특별한 이유 있으신가요? 김 사령관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는 걸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이른바 VIP 경로 발언으로 알려진 윗선의 외압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발언의 진위 여부와 김 사령관이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과 수차례 통화한 이유를 집중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수처는 조만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피의자로 불러 윗선 수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최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를 두고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이 9일로 예상되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걸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안타까운 사건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아 정권을 겨냥한다며 특검을 강행하는 건 진상규명만 늦출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생각은 다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외압 의혹에 떳떳하다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하고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미국 대학가에서 이어지던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유럽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무르익는 것 같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은 다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졸업식입니다. 행사장은 학사모를 쓴 학생들로 빽빽합니다. 조용했던 행사장은 팔레스타인 전통 스카프와 국기를 든 학생 70여 명이 한가운데 모이면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5분가량 구호를 외친 이들은 환호와 야유를 동시에 받으며 행사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버지니아 대학교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학생들이 캠퍼스에 설치한 텐트를 경찰이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최소 25명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후추 스프레이도 사용했습니다.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시작한 시위는 미국 전역을 넘어 이제 유럽 대학가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과 미넨에서 대학생 400여 명이 시위를 벌이다 12명이 경찰에 붙잡혔고 프랑스 파리의 대학생들도 전쟁 종식을 외쳤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에 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민간인 보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피난민이 집중해 있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공격을 지지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겁니다. 지난주 급물살을 타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은 다시 난항입니다. 하마스가 단계적 종전을 요구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하늘에서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항공기가 국내에 한 대 있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폭염, 폭설을 미리 관측하는 건 물론 구름 씨앗을 뿌려 땅을 촉촉하게 해서 산불을 예방하는 연구도 합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강원도 양양공항의 활주로 14m 길이의 기상 항공기 나라호가 보입니다. 양쪽 날개에 연소탄 24발이 장착돼 있습니다. 인공 강우 실험을 위한 겁니다. 구름에 인위적으로 화학물질을 넣어 수증기를 물방울로 만들어 비로 내리게 합니다. 말 그대로 연소탄이거든요. 불꽃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 있는 요도안을 연소시켜가지고 미세한 분말로 만듭니다. 그게 딱 나가는 거죠. 나라호의 또 다른 임무는 기상 관측입니다. 한 번에 최대 5시간 반을 비행하며 1초에 20번 기상 정보를 확보합니다. 기상 항공기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이렇게 각종 장비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황사와 미세먼지를 관측하는 것부터 태풍이나 폭설 같은 위험 상황을 예측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해상 같은 데는 사실 관측 장비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가 그 항공기가 가서 관측할 수 있고 90억 원 상당의 기체에는 70억 원에 이르는 첨단 장비가 채워져 있습니다. 2017년 12월 나라호 도입 후
강풍 예측은 15%, 강수는 10%씩 정확도가 높아졌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다만 국내에는 아직 소형 항공기 한 대뿐입니다. 기상 관측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기상청은 대형 기상 항공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